마지막까지 정경심을 옹호한 거 아니세요, 판사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먼저 정경심 교수의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 기자, 어제 이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 일기 때문에 시끄러웠다고요? 네, 일기장에 뭐 볼펜으로 쓴 일기가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가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메모장에 옮긴 메모가 재판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2마리를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헤엄치는 꿈을 꿨다. 그렇다면 올해 물고기가 뭘까? 아들의 로스쿨일까? 아니면 나의 투자일까? 자, 투자라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적혔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브레이크도 없이 전력 질주해왔다. 그리고 투자 얘기가 나오죠.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제 투자를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조국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심 조금 전에 김 기자 설명한 저 일기를 이제 어제 그 재판에서 검찰 측에 딱 공개를 하니까 이제 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검찰에서는 판사님 보십시오. 정경심 교수가 저 일기 내용 한번 보세요.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유죄예요, 유죄. 검찰 측은 검사는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정경심 측에서는 판사님, 검찰이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인생을 다 털었습니다. 인생이 다 털렸어요. 이것은 이 일기 내용은 논리의 비약이자 악의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어제 법정이 좀 소란스러웠다는 거죠. 저 문제를 두고. 글쎄요, 하여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앞으로 저 문제는 두고 검찰 측과 정경심 교수 측 간의 다툼이 좀 예상되는 대목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번 주제가 마지막까지 정경심을 옹호하신 건 아닙니까, 판사님? 이거였는데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했던 송인권 판사가요. 이제 곧 인사가 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에 좀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도 좀 무죄를 예단한 것 때문에 좀 논란입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 조카에게 준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이게 좀 쟁점이었거든요. 검찰은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송인권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여가 아니라고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세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여로 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판사가 언급한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장이 판결 전에 뭔가 정경심 교수 측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판사가 뭔가 무죄를 암시하는 듯한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근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좀 부적절하신 거 아니에요? 송인권 판사님? 이런 건데. 참고로 어제 정경심 재판장인데요. 송인권 판사가. 어제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이제 인사가 나가지고 2월 말에 남부지법인가요? 네, 그쪽으로 떠나게 되는데 어제 정경심 교수의 마지막 재판을 주재하면서 어제 한 발언이 무죄를 예단하신 것 아닙니까, 판사님?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죠. 정경심 교수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어제 재판 소식 짚어봤습니다.